예, 김종훈입니다. 9시 반이네요. 예. 그 기사 마감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햄버거 하나 먹고, 예. 오자마자 오늘은 이제 취재한 내용들 좀 정리 좀 해보려고 이렇게 바로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김 기자의 독립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연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 했죠.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사 로드를 쓰면서 그래도 이 한국사, 제가 집에서 혼자 공부했던 한국사 관련된 컨텐츠를 좀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개 찍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관심을 끊었죠. 그러다가 한 2주 전쯤, 뭐 아시겠지만 영화 파묘 때문에 제가 이제 영화 파묘에서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연기했던 실제 모델 고영근 지사의 무덤을 찾아냈습니다. 야산에서.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해서 그 수원에 있는 야산에 가서 그 무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을 다 손으로 다 뽑았어요. 정말 막 상처가 막 온몸에 가득할 정도로,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그 뽑아내는 영상을, 이걸 누군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산에서부터 그 뽑아내기까지 그 과정들을 영상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게 좀 아까워서 페북에만 올렸다가 유튜브에도 생각나가지고 올렸죠. 소위 말해서 그게 좀 대박을 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 갖고 응원해 주니까 제가 이제 현충원 투어, 효창원 투어, 수유리 투어, 임정로드, 그다음에 만주로드, 약산로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찍지 못하고 저는 해설을 하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찍어준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페북에 몇 개 올렸었는데 그걸 좀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좀 올렸더니, 특히 이제 효창원에 이제 안중근 의사 감요 앞에서 안 의사의 그 가족 이야기를 좀 올렸더니 그걸 또 엄청 봐주시더라고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그래서 이거 확실히 반응이 있으니까 재밌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원의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그 대북송금 관련돼 가지고 취재를 한 1년을 했으니까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기존 언론들이 하나도 레거시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공판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렸더니, 와, 뭐 원래 구독자가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지금 21시 34분 기준으로 77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조회수가 3,000에서 작게 나올 때 3,000, 많이 나오면은 그러게요, 4,000, 5,000. 이 안이사 컨텐츠는 와, 많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잘 봐주고, 이 파묘 관련된 제목 따라가지고 국가공원 친일파 김배기를 제가 이걸 처음으로 올렸군요. 이걸 처음 올렸을 때 15,000이 나왔네요. 요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사를 쓰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오늘 취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이게 평소에 제 출근 복장입니다. 이제 법원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장을 많이 입고, 저는 구두는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 정장에. 근데 그렇게 다니고, 오자마자 이제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이제 기사가 2개예요. 제가 쓴 기사 하나라, 그리고 저희 선배가 쓴 기사인데,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쓴 기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1야당의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에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와요. 서울중앙지법으로 서초동에. 이제 10시 반에.
보통 이제 10시에 시작하는데 아침에 회의 마치고 이제 10시 반께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이제 12시 반까지 오전 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6시 반, 7시까지도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사 쓰고 나면은 6시 넘어서 끝나면은 이제 전 그때부터 이제 기사 쓰니까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정말. 물론 미리미리 좀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좀 쓰기도 하는데, 뭐 기사 쓰고 하면은 뭐 지금 9시 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사 쓰면 좀 빨리 온 편이죠.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다 쓰진 못해요.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다 들어가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장을 누구보다 뜨겁게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직접 보고 그 핵심에서 과연 이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유죄의 가능성이 있나 혹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나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지지난 영상이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선거 전날에 공식 선거 운동 13일 동안 3번 이제 재판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일 날 아침에 들어올 때, 야, 요거는 좀 거시기 하다는 식으로 제가 요걸 풀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정말 압승을 했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5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진보당이 하나, 그리고 새로운 미래 하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어서 압승을 했어요. 이 압승을 하고 나서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새벽 5시까지, 현장은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지켰고, 이준석 대표의 그 현장 기사 쓰고 정리하고 오전 5시까지, 11일 5시까지 기사를 쓴 다음에 어제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출근을 한 건데, 오늘 법원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10시 반에 예정이 됐으니까 오늘 10시 한 20분쯤 평소처럼 이제 차를 타고 내리더라고요. 근데 원래 평소에도 잘 말을 안 해요. 그 지난번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미리 준비한 멘트가 있었으니까 여러 말을 했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늘도 내려서 기자들이 항상, 그 방송사 기자들이 항상 저기 풀단을 구성해가지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질문을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저 같은 팬은 이제 안에서, 재판정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리고 임기 중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재명 대표 당연히 입을 꾹 닫고, 평소처럼 웃지 않아요. 잘 웃지 않아요. 재판정에서 제가 마주해도 그냥 마스크 쓰고 있거나 본인이 이제 직접 물어보는 상황 아닌 이상 잘 웃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여러 지지자들이, 항상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재판장, 항상 재판정에 들어가면 제일 끝자락에 이재명 대표 앉는 그 자리가 있어요. 항상 첫 번째 줄 그 처음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이제 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을, 제가 기사를 오늘은 어떻게 썼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이제 2명이 나오는데, 성남시 공무원이랑 그 다음에 정바울 씨라고 백현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했던 그 사업가 한 명이 있어요.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정바울 회장이 나왔는데, 그 굉장히 검찰 측 증인인 동시에 이제 이재명 측 이제 증인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먼저 주신 분들 했는데, 그렇게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질문,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진 않았어요. 검찰이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특히 이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오늘 공판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토부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냐, 그러니까 압박과 위협이 있었냐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감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말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정확하게는 2021년 10월에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허위 사실로
유포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2개는 뭐냐. 일단 백현동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밑에서 일을 했던 고 김문기 씨를 SBS 주영진의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모른다고 한 거, 그거 2가지를 묶어가지고 요걸로 저희 하나 기소를 한 거예요. 공선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이 요게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재판이 또 뭐가 있냐. 가장 메인 재판인 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로 재판이 있어요. 요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재판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수지 428억 론 있잖아요.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420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혹은 428억에 428억은 어느 순간 여러분 쏙 들어갔죠. 웃기죠. 요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끝으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이제 혐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3개의 재판이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일정이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막 목요일도 그래가지고 이게 막 지금 막 교차되고 있어가지고 재판이 정말 많을 때는 막 3개가 몰아칠 때도 있고, 적을 때는 1개, 뭐 어느 때는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오늘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 기사를 몇 개를 썼나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법조 오기 전에는 많이 안 썼죠. 당연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많이 있을 때 노동 담당이었는데. 그때 솔직히 많이 안 썼는데, 법조 2022년 6월 달에 법조 오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란 이름이 기사에 제목에 들어간 것만 따져보니까 5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쓴 게. 말이 50개지 아마 주제로만 따지면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되고 성남으로 이 서울지검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 막 이렇게 조사받으러 갈 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런 기소되고 나서 불구속 기소되고 그다음에 영장 받았을 때 영장 구속 심사 받았을 때 막 그 현장들 갔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현재 이제 재판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이 또 공판까지 마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이재명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로 일주일에 적을 땐 1번, 많을 땐 3번까지도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제가 드는 생각은, 야, 진짜 여러 감정이 일어요. 여러 감정. 그 감정이 뭐냐면은, 야, 제1야당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인데, 이번에 지금 더더욱이 총선에서 다시 한번 압승을 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냐 드는 거고, 그리고 사안별로 따지면, 물론 검찰에서 따졌을 때 굉장히 중요 범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3건이나 지금 기소를 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3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경중에 대해서는 저는 따지진 않을게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 변호사들, 법조인들, 검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해봐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는 물론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소속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거지만, 양태정 변호사라고 계세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법무법인 광야의 변호사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재판 3건 모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근데 자기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검찰 측에서 이렇게 증인들을, 검찰에 유리한 증인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이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성남시 공무원도 비롯해서 지금 오늘 나온 정바우 씨도 그렇고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협박받은 적 없다. 국토부로부터 위협이나 협박받은 적 없다. 나는 모른다. 다 대부분 톤이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나마 변호인 측의, 이재명 측의 증인들은 그래도 좀 유리한 말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증인들은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 없다고 말을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 핵심 혐의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고 이런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고 말한 요 톤 자체가 이런 일 없다는 톤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해석의 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되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 변호사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진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법에 가면은 결국에는 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사이사이마다의 유죄들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되게 걱정되기 때문에 면밀하고 세심하고 힘들겠지만 짜증나겠지만 잘 준비를 해서 버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가 뭔지 다 아시죠? 이 3건 중에 한 건이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요, 의원직이 바로 상실되고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바로 박탈됩니다. 물론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이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3년 대선이 남았는데 중간에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100만 원이 나와버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버리면은 대선 출마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건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원지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에 그 800만 불, 뭐 300만 불은 이제 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납 비용, 500만 불은 스마트팜 비용,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으로 해가지고 쌍방울에서 800만 불을 대납했다는 그 건을 계속 취재하고 있잖아요. 이제 선고가 이제 6월 7일인가 나오는데, 그게 선고가 나오고 나서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그 법카 유용 요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쌍방울 대북 관련해가지고 대북자금 송금 관련해가지고 하나라도 유죄가 나왔다. 여러분 수원지검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검찰이 무조건 100% 기소입니다. 100% 기소. 이걸로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작년에 9월 달에 2번이나. 근데 그때 막 단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조사 자체가 혐의를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갔던 건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이 3건 말고 4건을 만들어. 그럼 여러분 4건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월, 화, 수, 목, 금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도 할 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당장 다음 주만 해도 16일 날 대장동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4월 16일 날, 그리고 4월 23일이랑 26일 같은 주예요. 오전 10시 반에 또 대장동 공판이 일주일에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일에 있고 다다음 주에 23일이랑 26일 날 또 해야 되고, 그리고 5월에는 여러분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백현동 발언 관련된 거 요거 하나 관련해가지고 5월 달에 5월 17일이랑 30일이랑 또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관련된 거, 그 검찰 뭐 검사로 이렇게 사칭했다고 막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5월 27일 날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기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법원을 어차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조건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180,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몇 석을 가진 거예요? 192석인가요? 아니야. 몇 석을 가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175석의 제1야당의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판에 얽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수원까지 결정나면 여러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참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서초동에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들어온 모습을 보는데 막 기자들이 막 따져 물어요. 막 이거 진짜 사법 리스크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너 또 재판 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저 임기 중에 의원직 상실하면 어떡할 거냐? 막 계속 캐물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저기 뭐 모든 언론사가 다 쓰죠. 뭐 조선일보만 해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사법 리스크 여전, 의원직 상실 가능성 묻자 이재명 침묵. 그다음에 뭐 세계일보 총선 압승 이재명 법정서 다시 침묵. 그리고 YTN 이재명 총선 승리 이틀 만에 재판 출석, 검찰과 설전. 이재명 총선 이틀 만에 또 법원 침묵. 그러니까 물론 저희 이제 데스크가
제가 원래 저도 제목을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압승 이틀 후에도 법정 출석, 그 입국 다문 이재명 이런 식으로 전 썼었는데 저희 데스크가 압승 이틀 후에도 법정 출석, 줄줄이 재판 앞둔 이재명을 하고 이제 제목을 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랑 다르게 저는 요 실제로 요런 재판이 얼마나 횟수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민주당의 법률위원회의 부위원장 양 변호사랑 같이 통화를 해가지고 그 내용까지 담아냈어요. 근데 이제 제 바람은, 제가 법조기자지만 참 걱정이 앞서요, 솔직히. 걱정이. 예. 걱정이 앞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이런 부분이 걱정이 앞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들,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정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막 여러 가지로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법조기자로서의 물론 사명을 다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마주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상황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대장동과 연계되고 막 뭐 백현동,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건으로 따지면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막 김용 전 부원장 건 따로 있지, 대장동 본류 건 따로 있지, 정바울 씨 건 따로 들어가 있지. 와, 진짜 재판이 막 김인섭 건 따로 있지, 50억 특검법 따로 있지, 막 재판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재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근데 이에 반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도이치모터스 1심을 저도 계속 마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 특종 중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특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도이치모터스가 1심이 11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바쁘니까 이제 기자단 사이에서 풀단이 운영을 해요. 그 풀단의 녹취록들이 아침부터 끝까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녹취록들을 다 쭉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끝까지 다 분석을 했어요.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이름이 1심 재판 과정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김건희와 최은순의 도이치모터스, 두 사람은 물론 여러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437번이었나? 제가 요거를 두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재판 정에서 몇 번 나왔는지 확인해 봤어요. 검사들 입이나 거기 앉아 있는 피고인들 입에서. 여러분 438번이 나왔어요. 제가 다 셈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이득은 여러분 20억 원 이상 벌었다는 이 두 모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여러분 기소조차 안 됐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리를 하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향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제 시선을 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렇게 통했는지는 일단은 여러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면서. 이게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 사안은 이거는 내일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